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흔하게 존재하던 소들이 이제 황후였고,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짙은 그 색을 갖고 있는 경우 한우라고 인정을 못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틱소에 대해서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지난 10여 년간 연구해온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김관석 교수입니다. 주로 이제 연구하는 내용들은 그 가축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정보인데, 그런 유전 정보를 연구함으로 해서 가축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한우가 다른 외국 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저는 이제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이제 우리가 한우라고 지칭하는 소들이 있고요. 이것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우라고 불렸고, 그 이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는 이제 조선우, 뭐 그 이전에 이제 그냥 소였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들이 지역별로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문헌상에 또 이제 다양한 외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구, 후구, 청우, 황우, 뭐 크게 한 4종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그런 다양한 색깔들이 또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 그런 소들도 예전에는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소들은 이제 노란 소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걸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농경 문화거든요. 농경에 이용되는 소는 이제 온순한 기질을 갖고 있어야 되고, 눈에 띄는 그런 이제 노란색의 이런 특징들 또 이제 갖고 있는데, 한우의 경우에는 황색으로 통일되는 과정들이 겪어졌어요. 황우가 제일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아서 집단을 만들어 내가는데 이제 외모적인 통일을 먼저 삼거든요. 황색이 아닌 소들에 대해서는 이제 탈락을 시키는 거죠. 그런 제도들이 일제에 이제 이렇게 좀 강제된 부분들이 있어요. 해방 이후에도 그런 심사 표준이 쭉 이어져 내려왔고, 황우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황색 소만 이제 한우로 인정을 하는 거였죠. 다른 모색을 갖고 있는 소들은 차별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8년도라고 기억을 해요. 저는 어떤 분이 이제 틱소를 키우기 시작을 했었고, 언론을 통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알려졌었고, 그 이전에는 뭐 틱소라는 것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오로지 이제 황색 한우만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산업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던 시기였고, 그 이전에 80년대까지는 또 이제 외국 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우하고 많이 교잡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한우들이 또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틱소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소인데, 한우 색깔이 아닌 다양한 모색들이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틱소도 이제 교잡되어서 생긴 후손으로 이제 취급을 받으니까 틱소 그 자체가 차별을 받았던 역사가 있었고, 틱소라는 게 없었던 게 아니니까 틱소를 또 키우기 시작을 했고, 이어지면서 관심도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유전자원,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틱소에 대한 관심도가 또 꾸준히 증가했고, 그러면서 틱소 사육 농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질적인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틱소에 대해서는 연구 투자가 되지는 못했지 않았나. 관행적으로 이제 그 틱소에 대해서 그냥 호기심의 대상으로서 지원하는 형태가 이제 반복되어 온 거죠. 문양이 독특하죠. 줄무늬, 호랑이 무늬를 닮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독특한 문양을 갖고 있으니까 호기심의 대상이 또 될 수가 있고, 키우고 싶은 생각도 가지게 되고, 틱소가 자연스럽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존 가치가 있죠, 사실은. 틱소는 이제 전통소의 어떤 유전적인 맥락을 이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개량이 덜 된 소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틱소의 유전자 속에서는 우리 옛날 소의 이제 그런 유전적인 흔적들이 남아있다, 연구함으로 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탐구도 되고, 또 이제 앞으로 발전해가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기반이 되는 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틱소 고기가 갖고 있는 그런 거친 맛을, 더 고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틱소 고기 맛에 좀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우를 이제 일반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상대적으로 칙소나 이제 허구 들어는 봤지만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갖고 있었고, 제가 2008년도에 유전적인 기준, 무엇을 한우라고 유전학적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우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이제 황색으로 국한지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산 소고기 아니면 외국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가 이제 연구했던 그 결과에 의해서 식별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칙소와 허구는 한우가 아닌 거예요. 여기 이제 설고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고기냐, 칙소나 허구고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한우로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제 칙소를 비교적 오랫동안 접해왔기 때문에 칙소에 대해서 호기심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냥 소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소였고 지금은 몇 마리 안 남은 소,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칙소, 그래요, 칙소라는 게 있지, 바라보면서 이 칙소가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지금까지 남아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게 되면은 칙소를 사육하시는 분들한테 자긍심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소의 한 종류로서 이렇게 칙소를 바라봐 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칙소를 키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차별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하게 갖고 계시거든요. 칙소와 한우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칙소를 이제 그 한우하고 그렇게 구분짓기보다는 생산자 입장에서 똑같이 칙소를 한우처럼 발전시키는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예.